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이제 뭐 2부인데요.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김진태 의원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 우리 당 당원들이겠죠. 이제 당원들이 배신감을 막 토로하는데, 저는 절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배신을 할 만한 그런 정말 야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이분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배신의 행태로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 심각해요. 이렇게 갔다가는 정치 생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조원진 후보를 만나러 결국 김진태 의원이 춘천에서 아침을 같이 했나 봐요. 하여튼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하고 2번 정도 통화하고 계속 이제 조원진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직접 조원진 후보를 만나러 갔나 봅니다.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한테 어제 마지막엔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조원진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구에서의 3선인데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이 경북 출신 아닙니까? 거기 아마 경북 3선일 거예요. 아니, 이거 만나는 게 뭐가 어렵냐. 같은 식구들일 텐데. 그럼 김진태 의원도 같은 식구고, 그래서 만나는 거야. 뭐가 문제겠냐.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만나서. 그래서 오늘 김진태 의원이 만났나 봤는데, 조원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유승민과 단일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즉, 탄핵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립 서비스죠. 태극기표 이제 속여서 얻으려고. 그런 말을 바꾸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존경한다는 사람이 한 달 전만 해도 김영삼이었는데 갑자기 박정희로 바뀌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냐.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탈당하라 그랬다. 조원진 이제 후보가 탈당해서 같이 하자. 조원진 후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후보니까 당신 태극기 동지고 우리 당에 와서 같이 하자.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쓰는데 나는 그 쓴 거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고 둘이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 참모 라인인 사무총장이나 저 같은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간 거 아닙니까? 형하고 사이로. 근데 그거를 그 얘기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나에게 탈당을 권했다. 이 씁쓸하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납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 조원진 후보가 새누리당에 오죽하면 넘어왔겠어요? 자유한국당의 당내 기반으로 따지면 조원진 후보가 더 탄탄하죠. 김진태 의원보다. 그 오죽하면 탈당했겠습니까? 저 당에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니까 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탈당했으니까 네가 원래 태극기 나보다 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와서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씁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동의 안 할 수 있지만은 김진태 의원이 그냥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씁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당은 전 정당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한겨울 내내 같이 다녔는데 제가 김진태 의원 만나서 우리 당에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하면은 씁쓸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태극기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당원으로 와 있는데 같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김진태 의원도 우리 전우고, 저도 같은 전우고, 조원진 후보도 전우고, 우리 태극기 당원들 같은 전우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씁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도저히 저는 그 표현이 이상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한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지지하자고 모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태극기 집회 내내 거의 임명진의 횃불당 때려 죽인다고 얘기 왔었지. 자유한국당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물론 또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하는 또 청계천 태극기 파리들은 언제 태극기가 신당 창당하자 그랬냐 그래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곤 했는데 최소한 대한문에서 집회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정서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수가 새누당으로 와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이제 몇몇은 또 남대준 원장 쪽으로 가 있지, 대한문 쪽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한국당 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당신 이쪽으로 나와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안 오는 건 좋지만은 씁쓸하다는 표현은 제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중지하려고 했는데 이 조원진 후보가 생각이 워낙 확고해가지고 참 좀 어렵다. 내 입장에서 난감하다. 이런 정도 써야 되지 않나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정도로 썼어야죠. 그걸 그런 식으로 쓰면은 오해받기 딱 좋죠. 배신자라고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요.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원진 후보가 탈당해서 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당연히 따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이 조원진 후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진태 의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의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뭐 보좌관들, 기자들, 브로커들, 여론조사 뭐 대표들 쫙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치 텐트인데 일반적인 룰이 있어요. 일반적인 룰이 있는데 상식과 그 상식에 벗어난 겁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조원진 후보가 그 태극기 집회를 김진태 의원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온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 중량감 있는 인물이죠. 조원진 후보는 거의 진짜 우리 아마 태극기 든 사람들 김진태 의원을 따라온 졸개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조원진 의원이 또 이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대구에서는 유명하지만은 대구는 그냥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조원진 저 사람 저 김진태 저거 쫄개로 따라왔구나 그렇게 봤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정말 이 태극기 이 전사들의 열망에 힘입어 경선 나갔잖아요. 경선 나가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자기 이렇게 계파가 없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재선이면은 그래도 한 초선 한두 명 정도는 좀 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선거를 뛰면은 누군가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원진 후보의 뒷바라지 누가 하느냐. 정미용 대표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허평한 장군하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것도 아무나 따라다니면 또 안 돼요. 뭐 기자를 상대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급이 되는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김진태 의원을 그 역할을 해준 게 조원진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전국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거의 수행보좌를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문법에서요. 자유한국당의 본거지인 대구의 삼선 의원이 조원진 의원이고요. 김진태 의원은 약간 변방인 강원도의 재선 의원입니다. 삼선이 재선을 돕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은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라는 문제가. 본거지잖아요. 본거지에 그래도 친박에 들어가 있는 김진태 의원은 뭐 솔직히 친박이 아니고 독립적인 분이나 마찬가지고 그 친박 조직 안에 좀 있었던 대구의 삼선인 조원진 의원이 이 재선인 김진태 의원을 거의 수행보좌를 했다는 건요. 여의도 문법을 아는 사람이면은 야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 보통 그 확고한 의지나 헌신적인 생각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이 선수를 얼마나 따지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이도 위잖아요, 나이도. 나이도 위고 선수도 위잖아요. 지역도 파괴력에서 위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근데 김진태 의원 수행 비서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여의도 이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조원진 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참 후에 수행 보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했으면은, 그리고 김진태 의원보다 자유한국당을 더 잘 알잖아요. 깊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은, 재선 후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선배가 나가서 출마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따라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지 말고. 단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따라 나올 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건다. 조원진 후보를 나도 탈당해서 조원진 후보
나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운 선배인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돕겠지만은 난 또 한국당도 있는데 또 한국당에서 또 경선 떨어졌으니까 또 잘못하면 또 불복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조원진 후보를 도로 따로 나오지만은 후보 단일화에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면요. 여의도에 그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김진태 의원 누구 하나 욕 안 합니다. 이걸 경선불복이라고 누구도 욕하지 않고 심지어 홍준표조차도 그 경선불복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돕는 건 당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후보 단일화를 또 중지하겠다. 그렇게 들어왔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김진태 의원이 무슨 노력을 하든 후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진의 이 계략, 문재인을 쉽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으로 형무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흠결 많은 홍준표를 내세웠다 보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김진태 의원은 후보 단일화는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이쪽 넘어왔다 해도. 그때는 그냥 들어놓는 거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보 단일화를 노력했는데 김진태 이제 이 상황까지 왔을 때 계속 이렇게 조원진 후보를 돕게 되면은 정말 이건 경선불복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홍준표 후보를 돕자니 나는 이 배신이 되는 거고 조원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난 들어눕겠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랬을 때 그래도 김진태 그래도 좀 사고도 깊고 의리도 지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처럼 홍준표 옆에 있다가 오늘 특히 그 페이스북 글 탈당하라 그랬다고 씁쓸하다. 이거는 우리 태극기 당원들의 시각이 아니고 제가 김진태 의원보다 여의도에 더 오래 있었잖아요. 정치는 저는 안 했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각종 기자나 보좌관들이나 여론조사 회사 관계자들이나 봤을 때 김진태 저거 뭐냐? 저거 홍준표한테 붙더니 배신 때리네? 이렇게 평가하기 딱 좋다.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의 이 성품을 너무 잘 아니까 이분은 배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선 나갔으니까 난 경선에서 졌어. 그러면 경선에서 된 후보를 끝까지 돕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판단 정말 잘못했다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판단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수준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김진태 의원의 인품을 모르는 사람은 저거 뒤통수 때렸네 조원진 그렇게 욕먹기 딱 좋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먹기 딱 좋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보증을 서서 변호하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당원들만 봐도 저 배신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른바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어야죠. 조원진 의원 돕다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뛰다가 그냥 들어놓는 그렇게 갔어야죠. 이거는 옆에 있는 보좌진들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의 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예를 들면은 홍준표 같이 그냥 강하게 붙었다 쓸게 붙었다 이런 스타일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이런 건. 근데 김진태 의원은 바르고 원칙적이고 정말 한결같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홍준표에 붙어가지고 조원진 뒤통수 쳤다는 얘기 돌면은 정치생명 끝나는 수가 있어요. 끝나는 수가. 물론 끝나지 않도록 또 김진태 의원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김진태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오면요.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제 한 2주일 남았는데 이걸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단일화 안을 평가를 해보세요. 김진태 의원이 직접. 제가 만들어서 제가 문자로 드렸습니다. 김진태 의원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단일화 안이. 여론조사 잘못됐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홍준표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십시오. 이거 받아라. 홍준표 후보. 그리고 홍준표가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지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받으라 그러고 홍준표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들어놓으세요. 나는 이 단일화 방안이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가 도저히 안 받겠다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역할이 없다. 그냥 들어놓겠다 대선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만 까고 다니세요. 문재인. 홍준표 지지하지 말고 문재인 안철수만 까고 다니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이 김진태 의원하고 제가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닌데 제가 진심으로 충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정치 인생 평생 배신자 소리 듣고 다녀요, 잘못하면은. 정치권에서 배신자 소리 듣는 게 10명 중에 9명은 진짜 배신을 해서 그런 거고, 아니 10명 중에 1명은 배신이 아니라 오판을 내려가지고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제가 한 명 예 들어줄까요? 김민석 있죠. 김민석이 지금 김진태 의원하고 아마 나이가 약간 일 거예요. 김민석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386의 선두주자에서. 한창 잘 나가다가 뭐 때문에 끝났습니까? 김민석 의원. 노무현 쪽에 있다가 정몽준 쪽으로 가가지고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배신 같아요? 인간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을까요? 김민석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간 게 아니고 정몽준과 노무현을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해창한테 정권 넘어간다. 김민석 의원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몽준하고 붙이려면은 누군가 가서 끌어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정몽준 쪽에 가서 실제로 끌어왔죠. 끌어왔습니다. 단일화 성공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도 평생 그 뒤로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정치적 제기가 안 되잖아요. 제기가 안 되잖아요. 김민석이 인간적으로 노무현 뒤통수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명분과 실리를 정확히 따져서 바른 판단으로 갔는데도 그 꼴 났단 말입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은 이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새누리당을 어렵게 봐서 그런지 우습게 봐서 그런지 홍준표 밑으로 이제 넣어주려고 그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거 선이지만은 그게 다 배신으로 찍히기 딱 좋은 행위들입니다. 홍준표한테 마태으로서 뭐 아우들 챙겨달라. 이거 정말 큰일 날 발언이에요. 저한테도 욕먹을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홍준표한테 당당하게 경선의 패배 차점자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차점자가 지원 안 하면은 힘이 안 붙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든 경선 때요. 차점자가 쉽게 지지하지 않아요. 불공정 경선 얘기하면서요. 집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와서 손 내밀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 경우가.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서 아니 경선 지자마자 그걸 승복하면 어떡해요. 이건 처음부터 임명진이 꾸며놓은 계략이다 그러고 집에 들어누워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그럼 홍준표가 3, 4일 뒤에 집에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조건을 거는 거죠. 자, 탄핵 찬성하는 저런 쓰레기들 신재철, 나경원, 선대위 넣지 마. 그리고 태극기 새누리당 거기 가서 엎드려 빌고 해. 이렇게 했어야 한단 말이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지금 단일화 작업 훨씬 더 우월한 뒤에 샜겠죠. 근데 끝나자마자 엎드려 기니까 이 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꼴 나는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홍준표한테 공개 성명서 발표하세요.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측이 얘기한 단일화 방안이 맞다. 이거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나 선대위원장 사퇴하겠다. 딱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제 김민석장 나도 제가 모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못 도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에게 탈당을 권했다. 이 씁쓸하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납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 조원진 후보가 새누리당에, 아니, 오죽하면 넘어왔겠어요? 자유한국당의 당내 기반으로 따지면 조원진 후보가 더 탄탄하죠. 김진태 의원보다. 그 오죽하면 탈당했겠습니까? 저 당에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니까 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탈당했으니까 네가 원래 태극기 나보다 더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와서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씁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아니, 동의 안 할 수 있지만은, 김진태 의원이. 그냥 동의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씁쓸하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당은 전 정당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한겨울 내내 같이 다녔는데, 제가 김진태 의원 만나서, 우리 당에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얘기하면은 씁쓸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은? 태극기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당원으로 와 있는데 같이 전쟁을 벌였잖아요. 김진태 의원도 우리 전우고, 저도 같은 전우고, 조원진 후보도 전우고, 우리 태극기 당원들 같은 전우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표현을 씁쓸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도저히 저는 그 표현이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언제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한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지지하자고 모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태극기 집회 내내 거의 임명진의 횃불당 때려 죽인다고 얘기 왔었지 자유한국당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물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태극기 집회하는 또 청계천 태극기 파리들은 언제 태극기가 신당 창당하자 그랬냐 그래가지고 또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곤 했는데 최소한 대한문에서 집회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정서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수가 새누당으로 와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이제 몇몇은 또 남대준 원장 쪽으로 가 있지 대한문 쪽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한국당 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당신 이쪽으로 나와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안 오는 건 좋지만은 씁쓸하다는 표현은 뭐 제가 볼 때 좀 씁쓸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후보 단일화를 이렇게 중지하려고 했는데 이 조원진 후보가 생각이 워낙 확고해가지고 참 좀 어렵다 내 입장에서 난감하다 이런 정도 써야 되지 않나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정도로 썼어야죠. 그걸 그런 식으로 쓰면은 오해받기 딱 좋죠. 배신자라고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으로요.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조원진 후보가 탈당해서 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 당연히 따라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이 조원진 후보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진태 의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의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뭐 보좌관들, 기자들, 브로커들, 여론조사 뭐 대표들 쫙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치 텐트인데 일반적인 룰이 있어요. 일반적인 룰이 있는데 상식과 그 상식에 벗어난 겁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좌우의 문제는 후보를 나도 탈당해서 조원진 후보 나를 그렇게 현실적으로 도운 선배인데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돕겠지만은 난 또 한국당도 있는데 또 한국당에서 또 경선 떨어졌으니까 또 잘못하면 또 불복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조원진 후보를 도로 따라 나오지만은 후보 단일화에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면요. 여의도에 그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김진태 의원 누구 하나 욕 안 합니다. 이걸 경선불복이라고 누구도 욕하지 않고 심지어 홍준표조차도 그 경선불복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돕는 건 당연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후보 단일화를 또 중지하겠다. 그렇게 들어왔어야 되고 뭐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김진태 의원이 무슨 노력을 하든 후보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진의 이 계략, 문재인을 쉽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으로 형무소에 한 발 걸치고 있는 흠결 많은 홍준표를 내세웠다 보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김진태 의원은 후보 단일화는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이쪽 넘어왔다 해도. 그때는 그냥 들어놓는 거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후보 단일화를 늘 노력했는데 김진태 이제 이 상황까지 왔을 때 계속 이렇게 조원진 후보를 돕게 되면은 정말 이건 경선불복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홍준표 후보를 돕자니 나는 이 배신이 되는 거고 조원진에 대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난 들어눕겠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랬을 때 야 그래도 김진태 그래도 좀 사고도 깊고 의리도 지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건데 지금처럼 홍준표 옆에 있다가 오늘 특히 그 페이스북 글 탈당하라 그랬다고 씁쓸하다. 이거는 우리 태극기 당원들의 시각이 아니고 제가 김진태 의원보다 여의도에 더 오래 있었잖아요. 정치는 저는 안 했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각종 기자나 보좌관들이나 여론조사 뭐 회사 관계자들이나 봤을 때 김진태 저거 뭐냐? 저거 홍준표한테 붙더니 배신 때리네? 이렇게 평가하기 딱 좋다.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의 이 성품을 너무 잘 아니까 이분은 배신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선 나갔으니까 난 경선에서 졌어. 그러면 경선에서 된 후보를 끝까지 돕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판단 정말 잘못했다는 거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판단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수준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김진태 의원의 인품을 모르는 사람은 저거 뒤통수 때렸네 조원진 그렇게 욕먹기 딱 좋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욕먹기 딱 좋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보증을 서서 변호하지 않으면은 아니 우리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당원들만 봐도 저 배신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 중간파 이 중간에 있는 이른바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어야죠. 조원진 의원 돕다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뛰다가 그냥 들어놓는 그렇게 갔어야죠. 이거는 옆에 있는 보좌진들 정말 보좌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의 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예를 들면은 홍준표 같이 그냥 강하게 붙었다 쓸게 붙었다 이런 스타일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김진태 의원은 바르고 원칙적이고 정말 한결같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홍준표에 붙어가지고 조원진 뒤통수 쳤다는 얘기 돌면은 뭐 정치생명 끝나는 수가 있어요. 끝나는 수가. 물론 뭐 끝나지 않도록 또 김진태 의원의 인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지켜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김진태 의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상황이 오면요. 김진태 의원이 지금 이제 한 2주일 남았는데 이걸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단일화 안을 평가를 해보세요. 김진태 의원이 직접. 제가 만들어서 제가 문자로 드렸습니다. 김진태 의원한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단일화 안이. 여론조사 잘못됐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홍준표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하십시오. 이거 받아라. 홍준표 후보. 그리고 홍준표가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지지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받으라 그러고 홍준표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냥 들어놓으세요. 나는 이 단일화 방안이 맞다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가 도저히 안 받겠다 그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역할이 없다. 그냥 들어놓겠다 대선에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만 까고 다니세요. 문재인. 홍준표 지지하지 말고 문재인 안철수만 까고 다니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 김진태 의원하고 제가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닌데 제가 진심으로 충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정치 인생 평생 배신자 소리 듣고 다녀요. 잘못하면은. 정치권에서 배신자 소리 듣는 게 10명 중에 9명은 진짜 배신을 해서 그런 거고 10명 중에 1명은 배신이 아니라 오판을 내려가지고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제가 한 명 예 들어줄까요? 진민석 있죠. 진민석이 지금 김진태 의원하고 아마 나이가 약간 일 거예요. 진민석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386의 선두주자에서. 한창 잘 나가다가 뭐 때문에 끝났습니까? 김민석 의원. 노무현 쪽에 있다가 정몽준 쪽으로 가가지고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배신 같아요? 인간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을까요? 김민석 의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 간 게 아니고 정몽준과 노무현을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해창한테 정권 넘어간다. 김민석 의원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몽준하고 붙이려면은 누군가 가서 끌어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정몽준 쪽에 가서 실제로 끌어왔죠. 끌어왔습니다. 단일화 성공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도 평생 그 뒤로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정치적 제기가 안 되잖아요. 제기가 안 되잖아요. 진민석이 인간적으로 노무현 뒤통수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원칙과 명분과 실리를 정확히 따져서 바른 판단으로 갔는데도 그 꼴 났단 말입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은 이걸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새누리당을 어렵게 봐서 그런지 우습게 봐서 그런지 홍준표 밑으로 이제 넣어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조원진 후보가 그 태극기 집회를 김진태 의원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온 건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 집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이 중량감 있는 인물이죠. 조원진 후보는 거의 진짜 우리 아마 태극기 든 사람들 김진태 의원을 따라온 졸개 정도로 보지 않았을까? 조원진 의원이 또 이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대구에서는 유명하지만은 대구는 그냥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조원진 저 사람 저 김진태 저거 쫄개로 따라왔구나 그렇게 봤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정말 이 태극기 이 전사들의 열망에 힘입어 경선 나갔잖아요. 경선 나가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 정치를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자기 이렇게 개파가 없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재선이면은 그래도 한 초선 한두 명 정도는 좀 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선거를 뛰면은 누군가 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원진 후보의 뒷바라지 누가 하느냐. 정미용 대표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허평한 장군하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것도 아무나 따라다니면 또 안 돼요. 뭐 기자를 상대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급이 되는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김진태 의원을 그 역할 해준 게 조원진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전국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거의 수행 보좌를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 문법에서요, 자유한국당의 본거지인 대구의 3선 의원이 조원진 의원이고요. 김진태 의원은 약간 변방인 강원도의 재선 의원입니다. 3선이 재선을 돕는 경우도 정말 드물지만은 지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이라는 문제가. 본거지잖아요. 본거지에 그래도 친박에 들어가 있는 김진태 의원은 뭐 솔직히 친박이 아니고 독립적인 분이나 마찬가지고 그 친박 조직 안에 좀 있었던 대구의 3선인 조원진 의원이 이 재선인 김진태 의원을 거의 수행 보좌를 했다는 건요. 여의도 문법을 아는 사람이면은 야, 저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 보통 확고한 의지나 헌신적인 생각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이 선수를 얼마나 따지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이도 위잖아요, 나이도. 나이도 위고 선수도 위잖아요. 지역도 파괴력에서 위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근데 김진태 의원 수행 비서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여의도 이 정치 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야, 조원진 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한참 후에 수행 보좌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 했으면은, 그리고 김진태 의원보다 자유한국당을 더 잘 알잖아요. 깊이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은, 재선 후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왔던 선배가 나가서 출마한다 그러면요. 무조건 따라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산하지 말고. 단지 이렇게는 할 수 있었죠. 따라 나올 때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건다. 조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시청자 여러분. 이제 뭐 2부인데요. 이것도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김진태 의원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 우리 당원들이겠죠. 이제 당원들이 배신감을 막 토로하는데, 저는 절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배신을 할 만한 그런 정말 야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너무 이분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다 보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배신의 행태로 이렇게 지탄받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 심각해요. 이렇게 갔다가는 정치 생명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충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조원진 후보를 만나러 결국 김진태 의원이 춘천에서 아침을 같이 했나 봐요. 하여튼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하고 뭐 2번 정도 통화하고 계속 이제 조원진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직접 조원진 후보를 만나러 갔나 봅니다.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한테 어제 마지막엔 저는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조원진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구에서의 3선인데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이 경북 출신 아닙니까? 거기 아마 경북 3선일 거예요. 아니, 만나는 게 뭐가 어렵냐. 같은 식구들일 텐데. 그럼 김진태 의원도 뭐 같은 식구고, 그래서 만나는 거야. 뭐가 문제겠냐.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만나서. 그래서 오늘 김진태 의원이 만났나 본데, 조원진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이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믿을 수가 없죠.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분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유승민과 단일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즉, 탄핵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립서비스죠. 태극기표 이제 속여서 얻으려고.
그런 말 바꾸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아니, 존경한다는 사람이 한 달 전만 해도 김영삼이었는데 갑자기 박정희로 바뀌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냐?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한테 탈당하라 그랬다. 조원진 이제 후보가 탈당해서 같이 하자. 뭐 조원진 후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새누리당의 후보니까 뭐 당신 태극기 동지고 우리 당에 와서 같이 하자. 근데 그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쓰는데 나는 그 썬 거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고 둘이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 참모 라인인 뭐 사무총장이나 저 같은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이렇게 해서 상의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찾아간 거 아닙니까? 형하고 사이로. 근데 그거를 그 얘기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